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들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목적 지향이든 아니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결국 얘기하는 송신자와 받는 수신자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상호작용의 목적에 따라서 의사소통 내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공감하고 또 온화함, 진실성이 강조되고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정확성, 명확성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기술이 더욱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혹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요. 자신과 상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도 언어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지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로만 전달하지 않고 말하면서 표정이나 몸짓, 기호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의사소통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앞서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먼저 사용한다고 연구 결과 나오고 있고요. 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그러한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고요. 의사도 확인하고 지각도 확인하고 공감해줘야 되고요. 경청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또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웨러비아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면대면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개의 부위를 주장했습니다. 3개의 부위는 V로 시작되는 영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말, 그리고 억양, 그리고 몸짓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톤으로 계속 쭉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감정이 어떤지를 이 말도 하지만 억양을 통해서 그리고 몸짓을 통해서도 같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이 3가지의 부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신체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몸짓을 55%, 음성을 38%, 대화 내용은 7% 정도를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각적인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시각적인 것이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게 있고 비언어적인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언어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